저는 아침에 추천하는 음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란인데요. 자,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란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은 없어요. 요것만 빼고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계란 한 개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을 2개 먹었다 그럼 12g 정도 먹는 거죠. 그럼 아침에 먹어야 될 단백질 양이 약 20g 정도라고 한다면 벌써 12g 많이 채워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단백질 조금 더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란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란 먹으면 포만감 많이 생기잖아요. 포만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음식, 나쁜 음식을 섭취할 계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풍부한 영양소예요. 계란에는 아주 다양한 영양소가 있지만 그 영양소 중에서도 치매 예방과 뇌 활동을 도와주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과 수험생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루테인 같은 성분은요, 우리 눈에도 상당히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레시틴도 상당히 뇌에 좋은 영양 성분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잘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계란을 이제 요리하실 때는 저는 삶은 계란을 제일 추천을 드려요. 삶은 계란은 당독소도 올릴 염려가 없고 태우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되겠고요. 이 계란 말고 요리할 때는 저온 요리로 하는 게 좋습니다.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거 드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저온 요리로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이 후라이 같은 거를 먹다 보면 약간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발암물질이 나온다, 당독수가 높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은 먹는 건 괜찮겠지만 매일매일 후라이를 해서 드신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란에는 또 이제 야채와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라든지 뭐 토마토, 뭐 브로콜리 같은 걸 같이 요리해서 먹는 이렇게 채소와 같이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계란 얘기가 나오면 꼭 물어보는 게 이제 계란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란에는요 콜레스테롤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계란이 참 재밌는 게 콜레스테롤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2-3개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안심하고 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 2개 정도 먹는 것 같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분들이라면 2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콜레스테롤 외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란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세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먹고 음식으로만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계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계란 1개 정도. 그리고 계란을 먹으려면 노른자에 고지혈증을 올리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흰자 위주로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아침에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은요 콩류예요. 콩은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예요. 그리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량의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라 해서 몸에 나쁘지 않은 탄수화물이에요. 콩은 그래서 다이어트 건강에 좋은 거고요. 콩은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콩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부 너무 좋죠. 그리고 비지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도 좋습니다. 자,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은요 잘만 만든다면 탄수화물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좋은 거고요. 5g 이하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2g 이하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르셔가지고 드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저는 나또도 상당히 추천드리는데요. 나또가 이제 뭐 일본 음식이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분도 계시고 또 맛도 나는 안 맞는다 이런 분도 계신데, 나또가 좋은 이유는요, 이제 발효시킨 콩을 먹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장내 유익균을 먹을 수 있다는데 상당히 좋고요. 나또를 보면 이게 끈적끈적한 것이 나또 키나제라고 있는데 얘들이 혈전 용해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천연 물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마트나 새벽 배송으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고추냉이나 와사비 같은 걸 넣어서 맛을 잘 다듬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또 같은 것도 아침에 드신다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콩 얘기가 나오면 주의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 계신데, 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겠죠. 두 번째는 요즘에 괴담처럼 떠도는 소문이 있어요. 렉틴이 많으니까 콩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괴담 같은 얘기입니다. 조금 좀 침소봉대하는 얘기예요. 콩에는 렉틴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콩을 우리가 생콩으로 먹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콩을 우리가 먹는 뭐 렌틸콩, 병아리콩, 일반 콩, 완두콩,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던 메주콩 같은 것들은요 대부분 다 삶거나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렉틴의 함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뭐 한 소시를 콩으로 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나 괴담 같은 얘기다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하루에 1컵 정도의 콩을 불려서 요리를 해서 먹는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자, 그릭 요거트
요거트는요, 지중해 연안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발효시킨 요구르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유를 오래 내버려 두면은 아래 흰 부분과 위에 맑은 부분이 구분이 되게 돼요. 위에 맑은 부분을 유청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청에는요, 각종 알레르기 물질도 있고 유당도 들어있어요. 요거를 제거를 하고요, 아래에 있는 꾸덕꾸덕한 흰 부분만 만들어서 더 가열을 시키고 여기다 유산균을 투여해서 만든 게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릭 요거트의 장점은 꾸덕꾸덕하죠. 소량만 먹어도 양질의 단백질, 유단백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단백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는 게 그릭 요거트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아주 많이 생기고요. 그릭 요거트를 저는 아침에 먹는 걸 많이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요,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을 해요. 그래서 위 벽을 한번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도 위를 한번 보호해주고 그릭 요거트도 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에 양배추에다가 그릭 요거트를 찍어서 먹는다든지 싸서 먹으면 상당히 좋겠죠. 이렇게 되고, 또 장에 들어가서는요, 요거트의 아주 특징적인 성분들이 이 장내 유산균은 아주 유익균을 좋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장내 유산균도 좋게 만들어서 위와 장을 다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에도 이제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우유로 만들기 때문에 유당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제로인 거는 없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극도로 적게 만들어진 걸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g, 5g 이하짜리를 잘 고르셔서 탄수화물이 적은 무가당, 무청과 그릭 요거트를 고르시길 바라고요. 이 그릭 요거트의 장점은 또 이렇게 꾸덕꾸덕하지만 여러 가지 음식에다가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토마토에, 아침에 블루베리 같은데 같이 이렇게 섞어서 버무려서 먹는다면 정말 맛있고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릭 요거트를 주의해야 될 분들은요, 유당불내증이라 그러죠.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유청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는 설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적긴 합니다. 하지만 먹었는데 그릭 요거트를 먹었는데 설사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릭 요거트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릭 요거트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화 지방이 많으니까 그릭 요거트 먹지 마라, 또 이런 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릭 요거트에 포화 지방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만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 정도 먹는다 그래서 대세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나쁜 지방은요, 트랜스 지방이 제일 나쁜 것이고요. 포화 지방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화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그릭 요거트 먹는 것 같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릭 요거트는 이렇게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잘 고르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년이 되시면서 건강검진 같은 걸 했는데 당뇨 전 단계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 높다, 이렇게 지적받으신 분들 간혹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다이어트예요. 내장 지방이 얼마나 쌓여있나 보시고요, 내장 지방을 잘 빼고 근육을 늘리는 다이어트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잘 해주시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요, 결국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많은 질환들이 문턱에 있다가 다 정상화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